접선의 방정식부터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접선의 방정식 이제 어쨌든 공식이 있고요. 근데 그 공식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적용하는 식으로 달라지고,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접하는 거잖아, 그치? 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 관계와 판별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 자, 어떤 원이냐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어요. 이 원은 중심좌표가 0,0이야. 중심좌표가. 반지름의 길이는 r이야.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좌표평면상에 저 원에 대한 방정식을 좌표평면에 표현을 해놓고 기울기가 말고 이걸로 쓰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m이 이제 양수라고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양수라고 놓고. 그러면 요렇게 하나 그려지겠고 이 m을 유지하면서 요렇게 하나 그려지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얘는 아무 때나 기울기가 주어지면 쓸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요. 원점이 중심이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예시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 예시 상황. 어떤 예시 상황이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다. 그럼 얘는 y는 기울기 3이라고 했으니까 3x 플러스 마이너스 r은 루트 5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너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0이니까 5 루트 2가 되겠다. 그럼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냐? 요게 y는 3x 플러스 5 루트 2인 거야. y 절편이 높은 쪽. 요게 y는 3x 마이너스 5 루트 2인 거야. 요게 낮은 쪽. 알겠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구할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얘니까 공식은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요 상황이에요. 뭐냐면 접점이 주어진 경우. 이런 거야. 원이 있어. 좌표평면에 원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원 위에 한 점을 줘요. 그럼 요 원 위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야. 원 위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럼 이럴 때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분리대입입니다. 분리대입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세요.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분리대입이야. 얘는 뭐야? 원의 중심좌표가 0,0 원점이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구할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이고 원 위에 있는 점이 주어졌을 때 그을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분리대입을 기억하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위에 점 a, b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에서 요 점의 좌표가 a, b였다. 요 말이야. 그러면 분리 대입하라 그랬지. 분리가 뭐냐? x제곱을 x로 분리해. y제곱을 y로 분리해. 그리고 r제곱이라고 둘 거야. 분리했지? 그 다음 오는 게 대입인데 그 대입이 뭐냐면 x한테 a, y한테 b를 대입하라는 얘기. 따라서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r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예시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 예시 상황.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가 있을까? 8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 요 점에 위에 있는 점 2,2에서 오케이? 그러면 분리 그리고 대입하여서 그때 그 접선의 방정식은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다.
8을 1로 넘겨준 거야. 근데 요 식에서는 2 약분할 수 있잖아? 그래서 x 더하기 y 빼기 4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한 접선의 방정식이죠. 더 완벽한 접선의 방정식. 됐어요? 요게 분리대입이야. 아, 그러면 요것도 중심좌표가 0,0일 때만 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얘는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표준형일 때도 쓸 수 있고 일반형일 때도 쓸 수 있어. 그럼 표준형일 때 생각을 해볼게. x-a제곱 y-b제곱은 r제곱 위에 점 p, q에서 접선을 그으래. 그럼 또 마찬가지로 위에 점을 줬으니까 무조건 분리 대입이야. 그럼 위에 점 줬으니까 분리 했지? 그럼 대입을 할 거거든? 그 대입이 p가 한 번 오고 q가 한 번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뭐 하면 돼? 풀면 되지. 정리하면 되지. 그래서 분리하고 분리해서 대입한다. 이렇게 가야 돼. 알겠지? 두 번째, 그럼 표준형일 때도 분리 대입 해봤어요. 그럼 일반형에서 분리 대입 해볼게. x제곱, y제곱, ax, by, c는 0이라고 하는 일반형 위에 점 p, q에서 가보자. 그러면 x제곱이니까 분리, y제곱, y니까 분리. 근데 얘가 분리할 게 있어, 없어, 얘는? 없어. 그럴 때는 x 쓰고 평균처럼 쓰는 거야. b 쓰고 평균처럼 쓰는 거야. 더하기 c는 0, 요렇게. 이해됐어? 그럼 x 자리에 누구? y 자리에 q. 됐습니까? 그 얘기예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위에 점이 나와 있으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나한테 배웠던 애들은 위에서 나온 거에서는 문제를 못 풀어도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하면 분리 대입만 기억을 해. 그러니까 이것도 분리 대입만 기억을 하면 활용도가 좋으니까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따 문제 풀면서 적용 한번 해볼 거고 한번 칠판 지우기 전에 학습일기 쓸 시간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그 무슨 말이냐? 원이 있어. 원 밖에 P가 있어. P에서 너를 접선을 그을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P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헷갈리니까 PQ라고 할게. 여기를 A, B라고 두고 여기를 P, Q라고 줄게. 그럼 세린아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 점 P를 지나는 직방을 세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Y-Q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요렇게 식을 세팅하자 이 말이야. 이거 너 지금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얘 그냥 예시 상황으로 얘기를 바로 할게. 3,2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가보자. 그러면 점 P를 지나는 직방은 y-2 기울기 뭔지 모르나? x-3 이렇게 두자고. 그러면 지금 점 P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너랑 거리가 반지르면 똑같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원의 방정식에다가 y에 대한 식을 대입해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문제를 풀거나.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가 원 위에 있는 점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분리 대입을 해. 그럼 분리 대입하면 이런 방정식 모양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방정식이 누굴 지나는 거야? 3,2를 지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일단 정리가 아직 안 될 거야. 왜냐면 문제를 아직 안 풀었으니까. 근데 얘는 이 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세워서 판별식이 0이라고 두던지 반지름과 두 점 사이,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습니다 라고 두던지 아니면 판별식을 이용하던지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두 번째 방법은 분리 대입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점 P를 지나게 문제를 풀던지 이거는 좀 문제 풀면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학습일기 꺼내서 정리하고 한번 지웠다가 유형 문제 풀도록 해볼게요. 필수 문제 15번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에 접하고 2x-y 플러스 3은 0과 평행. 그럼 지금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를 줬다는 건 기울기를 던져준 건가 똑같은 거야. 그럼 기울기가 2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중심이 0,0인데 기울기가 주어졌어? 공식이지. 그래서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간다. 됐죠? 그래서 난 너를 정리해서 2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더라. 이렇게 답 쓰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선생님 이건 그냥 왜 이 공식만 나오는지 알고 있으면 되나요? 맞죠. 맞는데 만약에 증명을 해 보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얘가 어차피 접할 거 아니야? 그럼 중심과 너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다. 이렇게 두고 b 구하면 돼. 알겠죠? 그 공식이니까 굳이 뭐 그거를 왜 저렇게 공식이 유도됐어? 이렇게 생각은 안 해도 괜찮다. 왜냐면 문제 풀 때 적용할 수 있으니까. 16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위의 점의 밑줄. 그럼 위의 점이 나왔으니까 뭐다? 맞습니다. 분리대입.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분리대입하자. 그러면 xx, y는 5라고 두고 대입을 할 거야. 대입할 때 x자리, y자리 다 대입하면 안 돼. 따라서 2x 한 자리에만 y-5는 0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 접선의 방정식의 모양이 ax 플러스 y 더하기 b는 0과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a는 얼마? 2. b는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오케이?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됐슈 안 됐슈? 됐어. 이제 발전 문제 7번이 아까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설명한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총 3가지의 방법으로 풀어볼게. 아까 말해준 대로. 자, 점 마이너스 2,4에서 어떤 원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근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거야. 그러면 y-4는 얘는 첫 번째 풀이 방법이야. y-4는 m에 x 플러스 2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y는 mx 플러스 2m 플러스 4라고 하는 직선으로 정리가 되고 얘와 얘 중심 몇 컴마 몇? 0,0 안 돼. 없어. 너 지금 수업 중에 왜 충전기가 필요해?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세요. 중심좌표 0,0 사이에 거리가 반지름 r과 똑같아. 이 말이고. 그림상으로 표현을 해보자고. 원이 있었고 접선이 있었고 마이너스 2,4였어. 너와 너 사이의 거리. 그지? 그게 접선의 특징이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는 거리 d를 쓸게요. 거리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얘 정리하는 거 너 알지? mx-y 플러스 2m 더하기 4는 0으로 정리하고 문제 풀어야 된다. 밑에다가 데려오자. 다시. 거리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절대값 0 넣고 0 넣어서 2m 플러스 4. 그것이 거리 반지름 2랑 똑같아요. 요 얘기죠. 그럼 얘는요, 절대값 2m 플러스 4가 2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똑같아. 선생님 이럴 때는 여기 2가 어차피 다 양수잖아. 2, 2로 양변 나눠도 괜찮아. 그리고 나서 양변 제곱할 거야. 왜냐면 절대값이 있고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m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없어질 거 없어지고 4m은 마이너스 3.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된다. 그럼 m이 나왔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하잖아. 그럼 그 m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다. 그럼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똑같아요. 얘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리고
y는 mx 플러스 2m 플러스 4잖아. 얘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대입해. 오케이? 그럼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m 더하기 4의 제곱은 4가 되잖아요. 그럼 얘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두고 문제 풀어. 근데 이거 빡세 안 빡세? 빡세. 그러니까 이런 거보단 얘를 쓰는 게 훨씬 낫다. 세 번째 솔루션은 이겁니다. 자, 원 위의 점을 a, b라고 두자. 그럼 첫 번째 관계식이 생겨요. a, b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라고 하는 첫 번째 관계식이 생겨요. 그럼 두 번째 관계식은 어떻게 해? 위의 점이 주어졌으니까 원 위에 있는 점은 무조건 분리 대입이라고 했죠. 그럼 분리 대입하자. ax 더하기 by는 4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접방이 누굴 지나? 얘를 지날 수밖에 없다. 어떤 그림이냐면 원이 있었고 원 위에 있는 점 a, b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렸더니 마이너스 2,4가 여기 위에 있었더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4를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2a 4b는 4더라. 이게 두 번째 관계식. 그러면 첫 번째 관계식과 두 번째 관계식을 어떻게 한다? 연립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얘 대입법 쓰면 될 것 같아. 얘를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면 a는 2b 마이너스 2잖아요? 1 여기다 넣어요. 오케이? 그럼 2차 방정식 나와서 뚝딱뚝딱 문제 풀면 얘 아마 얘 접점이 나올 거야. 그럼 얘 접점이 나오면 뭐 하면 된다? 두 점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됐죠? 요렇게 풀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b가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b가 두 개 나왔다는 얘기는 세리나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항상 두 개라고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 게 있냐면 얘 1번 봐.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럼 그럴 땐 반드시 그려봐야 돼. 원 그려보고 점 그려보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기울기를 가진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려서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얘가 아마 기울기가 0일 거야. 그럼 기울기가 0이면 뭐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리든지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리든지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강추하는 방법은 사실 얘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그을 때는 얘를 가장 강추하고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울기가 두 개가 안 나오면 그려서 확인을 해보는 과정까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두 원의 위치 관계 가보도록 할게요. 두 원의 위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하기 전에 앞서서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총 6가지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6가지 관계 중에서 지금 책에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건 두 원이 항상 두 점에서 만날 때야. 두 원이 항상 두 점에서 만날 때. 오늘 테스트에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긴 한데요. 자, 요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 원이 있었고 첫 번째 원이 있었고 두 번째 원이 있었어. 그럼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있는데 얘가 이제 두 점에서 만났잖아. 그지? 그럼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저 두 점을 연결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안 배웠으니까 모르지. 자, 얘랑 얘만 이제 직선으로 연결된 거 말고 세리나 얘랑 얘만 집중해봐. 그럼 작은 원에서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했지.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걸 뭐라 그래? 한 글자로? 현이라 그래. 큰 원에서도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했지. 그럼 얘도 뭐야? 그렇지. 그럼 작은 원과 큰 원과의 공통된 현이라서 우리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통현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공통현은 지금 내가 얘를 연장했잖아? 이게 뭐야?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얘를 공통현의 방정식, 직선이니까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잘 봐. 큰 원을 5원이라고 하고 5원의 방정식을 라고 줄게. 그럼 큰 원이 아닌 작은 원을 5투라고 하면 너의 직선의 방정식을 라고 줄게. 그러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x도 1차고 y도 1차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요. 그래서 없어지고
a-a' 이거 어떤 상수값이겠죠. b-b', c-c' 이렇게 정리가 된다. 오케이? 이게 공통연의 방정식. 그럼 공통연의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무궁무진한 많은 형태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적용을 해보고 그래서 얘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이런 거 얘기해볼까? 직선 L과 직선 M이 있었어. 공통수학 1에서. 그래서 직선 M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었고 직선 M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때 연립을 해서 문제를 바로 풀어도 되지만 그거 말고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형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뭐였지? 뭐였어? 이거였잖아. K를 집어넣어서 놓고 너랑 너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려면 너 0되고 너 0 되는 거 이렇게 찾았잖아. 그래서 대신 이 K의 값을 어떻게 정하냐면 문제에서 조건을 준다 그랬어요. 뭐 지나는 점을 준다든지 기울기를 준다든지 그럼 그 기울기에 맞춰서 K 값을 구해서 식을 정리했었잖아.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야. 봐봐. 뭐냐면 두 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것도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의 형태들이 있는 거야. 무수히 많은 원의 형태들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라고 둔다고. 그래서 그것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고 둔다고. 얘가 뜻하는 게 뭐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얘기하는 방정식의 형태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K 값을 구하기 위해 선생님 뭘 줘요? 주는 건 다양하죠. 중심좌표를 준다든지, 반지름의 길이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지나는 점을 준다든지. 그럼 그때 또 K를 구하게 되면 K 값을 집어넣어서 식을 원의 방정식 형태로 정리하면 되는데 공통연의 방정식은 그럼 선생님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공통현을 구한다. 이 얘기인 거야. 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사라질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위의 식에서 밑에 식 뺀다 그랬잖아. 됐어요?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라 하면 혜린아 너도 K를 다시 기억하면 돼. 두 직선의 위치 관계할 때 K를 기억해서 문제를 풀었었잖아. 이해됐어요? 그렇게 좀 같은 맥락으로 정리하고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문제 접근이 어려워요. 알겠죠? 이미 왜냐면 공동수학 1에서 많이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요렇게.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정식의 형태는 당연히 얘였는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현을 단번에 구할 수 있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19번 해볼게. 18번 가보실게요. 두 원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y 플러스 9는 0.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ay 플러스 1은 0. 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럼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교점 지난다고 하는 직선을 k 대신에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그럼 너는 얘를 이렇게 빼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그리고 6 마이너스 2의 2의 y 그리고 8은 0 이렇게 가자. 그런데 얘가 누굴 지난다?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그럼 마이너스 1,2를 어떻게 할 거야? 대입해야지.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a 마이너스 y자리에 2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은 0이 되면서 정리하자. 마이너스 3a 플러스 18은 따라서 a의 값은 6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게 18번이었어요. 자, 이번엔 19번 가볼게요. 19번이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야. 두 번째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야. 그럼 두 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거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K는 계속 살아있어야 돼.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라고 둬. 그러니까 이 K가 아직 안 죽은 이유가 뭐냐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기 때문인 거야. 그럼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 마지막에 조건을 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서 1,2를 지난대. 그럼 1,2를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 그럼 1,2를 대입하면 K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에 1, Y에 2, X에 1, K 살리고 X에 1, Y에 2, X에 1, Y에 2 이렇게. 그럼 여기는 1, K 살아있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5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 따라서 K는 1이야. 그럼 K만 구하고 끝 아니야. 왜냐면 원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K 자리에 그땐 1을 집어넣어야 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까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1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그러면 얘는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되니까 원의 방정식이 궁금해요? 2로 양변 나눠줘요. 원의 방정식의 형태까지. 그래서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됐습니까? 안 어렵죠? 구조화만 해놓으면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자, 필수문제 20번 라스트 해볼게요. 이제 공통현이 나와 있는데 공통현의 방정식을 가지고 푸는 문항. 자, 첫 번째 원이 있었고 두 번째 원이 있었다. 그럼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였고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이었어.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공통현의 길이가 궁금하대. 그럼 세린아 일단 얘를 공통현을 만들어야지. 그럼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두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k 자리.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없어질 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 되니까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두자고. 아 그럼 요 빨강색 공통현의 방정식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이라고 하는데 요 현의 길이가 궁금하다는 얘기. 아 그럼 현의 길이는 어떻게 찾냐? 자, 요 작은 원의 중심좌표 0,0이라고 잡을 수 있어요. 0,0. 작은 원과 요 원 위에 있는 요 점 연결했어. 얘랑 얘 연결했어. 이거 뭐야? 그렇지. 반지름 얼마? 가 나왔어요. 그럼 나는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너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얘가 지금 현 위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건 2등분 된다라는 뜻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왜 있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왔어. x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d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공통현과 0,0 사이에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거리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2분의 루트 2가 되겠다. 그럼 거리 d가 2분의 루트 2야.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데려와 볼게. 요런 상황이야. 얘 2야. 얘가 2분의 루트 2야. 그럼 여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피타고라스 정리 쓰자. 그럼 4 빼기 2분의 루트 2 제곱해서 루트 씌우자. 그럼 얘는 4 빼기 4분의 2가 되면서 2분의 1. 그러면 루트 2분의 7이니까 2분의 루트 14야. 어디가? 요 절반이 2분의 루트 14야. 그럼 내가 이게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지. 그럼 정답 얼마야? 그렇지. 루트 14. 이렇게 한다고. 됐어? 오케이.
그럼 두 원의 위치 관계까지 정리해 주세요. 금요일에 올 때 나한테 두 원의 위치 관계 다른 종류 있는 거 지금 여기 책에는 빠져있거든? 교육과정 빠진 거 같은데 알면 좋으니까 그거 설명해달라고 얘기해줘. 알았지? 숙제는 금요일까지 95쪽까지.